합시다. 첫 시간이라서 그런가 되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선생님한테 방학 동안에 배웠던 친구들이고 새 친구 2명 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내신 대비 시작을 할 거고요. 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갑시다. 수업 진행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보았던 이 모의시험 1회 봤죠? 모의시험은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이니까 앞에 선생님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6시에 와서 시험을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일요일은 9시 반에서 1시 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6시에서 7시까지 시험을 볼 거고, 일요일은 9시 반에서 1시 반인데 뒤에 시험을 볼게요. 그래서 60분간 시험을 볼 건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 6시에 시험을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은 6시까지 오는 게 아니라 한 5시 50분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의시험은 매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험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것처럼 다소 어려워요. 그래서 모의시험 해설 강의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수업하게 되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 모의시험 해설 강의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해설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거 답안지 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술형 첨삭을 해줄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첨삭 받으면 맞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썼을 때 그게 만약에 맞는 생각이라면, 올바른 생각이라면 부분 점수가 깎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혹은 진짜 틀려서 깎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었는데 부분 점수가 깎일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답 노트까지, 오답까지 그때그때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오늘 모의시험 1회 본 것에 대한 오답이 나갈 겁니다. 지금 모의시험이 오늘 객관식 14문제랑 서술형 6문제였는데, 이거를 지금 객관식 15문제와 서술형 5문제로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모의시험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가 이제 한 4, 5년 전인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서술형 비중이 물론 높긴 높지만은 학교별로 서술형 비중이 약간은 그때보다는 약해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한 문제씩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상문고 있나요 지금? 상문고 친구들이구나. 상문고 이번에는 서술형 몇 % 낸대요?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문고 같은 경우가 재작년에 서술형이 60%였고 작년에 서술형이 80%였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4문제, 서술형 16문제 이랬었는데 아마 서술형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구성을 바꿔서. 그래서 모의시험을 늘 볼 거고, 그 다음에 교재는 여러분 무슨 책 준비했어요? 일품 준비했어요? 뭐 오늘 당장 없어도 되긴 해요. 근데 일품으로 먼저 나갈 거고, 한 3주 정도? 3주? 3주까지 아니겠다. 2, 3주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센 C단계랑 블랙라벨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체 교재. 시험 때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통 진행.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실력이 부족해서 이거 따라가기가 힘들더라도 어쨌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 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기는 추가적으로 더 고난도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1등급 수학이나 아니면은 선생님 자체 자료에서 더 줄게요. 공부할 수 있게. 알겠죠? 더 줄 거고, 그래서 시중교재는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링 프린트.
드릴링 프린트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 개념들에 관한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시험 범위 내에서 이번에 모의 시험 1회 나머지 정리 좀 많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좀 나머지 정리 문제를 좀 많이 냈는데 1회 시험은 앞에 부분이 그래도 좀 기억이 더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정리, 예를 들어 나머지 정리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게, 나머지 정리가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줄 건데 아주 기본적인 뭐 센 B단계 수준에서부터 블랙라벨 C단계 수준, 스텝 3까지 수준까지, 그리고 또 강남 서초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에서 선생님이 여러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프린트로 만들어서 숙제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매 시간마다 한두 개씩의 드릴링 프린트가 있을 거고, 선생님 생각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도 나갈 거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느끼기에, 나는 이 부분이 좀 어려워. 그래서 더 풀어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신청을 하면 드릴링 프린트를 만들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늘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의시험 오답 나갈 거고, 교재에 대한 오답도 항상 선생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오늘 숙제가 일품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일품 풀어오면 일품 오답을 적어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일품 오답 적어주면 선생님이 오답 노트 만들어 줄게요. 알겠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클리닉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자기가 뭐 질문이 많은데 수업 시간에 질문 다 못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모의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부진해. 성적 부진한 학생들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부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보충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리닉 시간은 목요일 하루 종일. 지금 3시부터 학원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약속 잡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별 질문이 있는 사람은 약속 잡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선생님이 어머니들한테 문자 보낼 때 얘기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른 학원 스케줄이 없으면 최대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수학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결석한 사람들 클리닉으로도 보충을 하지만 클리닉 하기 전에 동영상 강의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개념 설명보다는 이제는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거든요. 고난도 문제풀이 계속 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딱 한다 그러면 모의시험 해설 강의 하고, 모의시험 해설 강의 끝나면 교재 숙제에 대해서 질문 받고 문제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제풀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니까 잘 안 풀려. 그런 것들은 동영상 강의 보시면 됩니다. 복습이나 아니면은 결석 보충하는 용도로 동영상 강의 쓸 거고, 유튜브에서 최낙현 수학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적이나 이런 거 문자 나갈 때 항상 선생님이 이 영상을 첨부해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셔도 되고, 이 강의는 오늘 지금 이렇게 찍었으면 선생님이 되도록이면은 오늘 밤에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올리면 시간이 좀 걸려서 한두 시쯤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집에 가서 확인이 힘들고, 뭐 내일 이후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의시험 교재 드릴링 프린트 하고, 모의시험 같은 경우는 오늘 한번 봤죠? 앞으로 한 13번 정도 더 볼 거예요. 여러분 대략적인 시험 기간까지 지금 13번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자기네 학교 시험 기간이 특이하게 5월 달인 친구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나? 시험 기간? 학교 간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정신없죠? 막 동아리도 선택해야 되고, 새로운 선생님들 막 들어오고, 그치? 요즘에도 막 선배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홍보하고 가나? 수능 시간에 들어와서? 반말로 홍보해요? 웃기네 진짜. 그래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오늘은 그럼 뭐 하느냐? 모의시험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다시 풀어오시고요. 꼭 다시 풀어와야 돼. 꼭 다시 풀어와야 되고, 그리고 모의시험 볼 때 이거 진짜 시험처럼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그냥 뭐 연습 삼아 보는 테스트라고 정도만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요. 선생님이 모의시험 보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모의시험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이 연습처럼 되게끔 하려고. 고등학교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많이 떨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실수, 별의별 해프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전을 연습처럼 하기 위해서 모의시험 보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 앞으로 볼 때 진짜 시험처럼 생각하고 보세요. 아, 선생님 핸드폰 중간에 차 빼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차를 막아놓고 왔거든요. 저쪽 건물에다가. 선생님이 차 빼러 가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야. 알겠지?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풀어온 게 없기 때문에 심화 개념 수업을 할게요. 심화 개념 수업.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시험에 직결되는 개념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그 방학 동안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개념들을 설명한 것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어쨌든 새롭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싹 한번 봅시다. 알겠죠? 아, 그리고 내일 모의고사 보죠. 고등학교 입학해서 첫 시험인데 알아서들 1등급 받아오세요. 알겠죠? 그거 오늘 그 대비는 안 할 겁니다. 예. 중학교 과정이어서 지금 내신만 대비하기도 급하기 때문에 알아서들 1등급 받아오시고 내일 성적 채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점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줘야지. 몇 점입니다 이렇게. 친구들? 너 혹시 이상한 핑계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번호 모른다고 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점수. 내용 정리를 할 연습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여러분들 다 공식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새롭게 보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도 할 거고, 잘 안 외우고 있는 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응? 네. 갑시다. A 플러스 B의 3승이랑 A 마이너스 B의 3승부터 가볍게 시작을 해보죠. A 플러스 B의 3승 어떻게 돼요? 얘들아? A 마이너스 B의 3승 어떻게 되죠? 너 두 명 빼고는 다 선생님이랑 수업했었는데 왜 다 처음 온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야? 대답 좀 잘 해주세요.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고1반이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반에서 조금씩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반이. 이걸 지금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곱셈 공식 변형식 이용해 보려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뭘 자꾸 물어봐요, 문제에서? A 3승이랑 B 3승을 더한 걸 자꾸 물어봐. 그래서 A 3승 플러스 B 3승만 남겨주고 나머지를 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넘어가서 3AB A 플러스 B가 되죠. 이거는 지금 곱셈 공식도 아니고 인수분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많이 쓰이죠. 뭐 때문에 많이 쓰여요? A 3승 플러스 B 3승을 A 플러스 B 합과 A 곱하기 B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많이 쓰이게 되고, 지금 우변은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뭘로 묶어줍니까? A 플러스 B로 묶어주죠. 그렇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3AB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의 3승에서도 자꾸 A 3승 마이너스 B 3승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합니다. A 마이너스 B의 3승 두고 나머지 3AB 항이 넘어오면서 플러스 3A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a-b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과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유도하여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꺼내 든 거고요. 이 공식을. 자,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공식이 바로 보기차식이죠. a 4승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승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이거? 이거 뭐 잘못 썼니? 왜? 아니 잘못 쓴 거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과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문제 모양 나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묶어? 여기까지 이렇게 싹 묶는 거지. 그러면 이 묶은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ab의 제곱이 되어서 합차 공식이 되니까 더해서 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공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구나. 과정이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또 곱셈 공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있죠. 이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곱셈 공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알도록 합시다. 뭐 할 거냐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에다가 플러스 2ab, 2bc, 2ca 하면 어떻게 됩니까? 2ab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거 선생님이 지금 왜 하라고 한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거로 물어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게 나오려면 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좀 만들어주는 겁니다.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나오려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제곱해야 되니까. 지울게요 왼쪽. 자, 저렇게 억지로 만들어주는 경우의 식이 하나 더 있죠. 몇 개 더 있죠. x의 5승 플러스 y 5승 같은 거. 어떻게 하면 x 5승 플러스 y 5승이 됩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x 3승 플러스 y 3승을 억지로 곱해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 x 5승 y 5승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항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빼줘야겠죠. 어떤 항? x제곱 y 3승과 y제곱 x 3승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를 빼줍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x의 7승 플러스, 그러니까 홀수승끼리 더했을 때는 억지로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줘요?
x 3승 플러스 y 3승과 x 4승 플러스 y 4승을 억지로 곱한 다음에 그럼 x 7승과 y 7승이 나오긴 해요. 근데 뭐 빼줘야 돼요? x 3승 y 3승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y 이거 곱한 거를 빼줘야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c제곱, a, b, c, a, b, b, c, c, a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공식 있지 않아요? 그렇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뭐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니까 나중에 할게요. 원래 이거 하고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공식이니까 가장 마지막에 필기하기 좀 많아요. 그거는 가장 나중에 아니 이거 한 다음에 할게요. 바로. 자, n승 플러스 n승, n승 플러스 n승 꼴인데 x의 n승 마이너스 1과 x의 n승 플러스 1 좀 해볼게요. x의 n승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가지고 x의 n-1승 플러스 x의 n-2승 플러스 쭉쭉쭉쭉 가서 x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한 건가요? 인수분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뒤에가 더 인수분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부분이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x 6승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게 x 마이너스 1에 x의 5승 플러스 x의 4승 플러스 쭉 해가지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만 이 뒷부분 마이너스 1 집으면 또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x의 n승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이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알겠죠? x의 n승 플러스 1은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x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n승 n 마이너스 2승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위의 식과 아래 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의 식은 항상 만족하지만 아래 식은 항상 만족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곱해지는 개수 때문에.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만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짝수일 때는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하지만 x 3승 플러스 1은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공식 x 3승 마이너스 1과 x의 3승 플러스 1을 떠올리면 이 공식 외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식보다는 이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가 많죠. 그렇죠? (1을) y로 생각해가지고 x의 n승 마이너스 y의 n승도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아니지. 이런 꼴 만들어줄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y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2승 y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3승 y의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죠. x의 제곱 y의 n-3승 x y의 n-2승 y의 n-1승 1을 y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 이렇게 식변형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플러스 n승 플러스 n승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나는데 마찬가지로 x의 n승 플러스 y의 n승도 할 수는 있어요. n이 홀수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알겠죠? 다 좋지.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제곱하면 나오는 꼴들을 보면 그 어떤 교재든 어느 교재나 써있는 그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제일 복잡한 거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 플러스 C의 3승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외우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각각의 꼴들 그러니까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또 ABC 또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꼴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되는 공식이에요.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 뒤쪽에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식을 변형시켜 줄 수 있나요? 이상하다. 분명히 다 알고 있을 텐데. 2분의 1로 끄집어내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바꿔줘요? a제곱 a제곱으로 나누고 b제곱 b제곱으로 나누고 c제곱 c제곱으로 두 개로 쪼개가지고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해가지고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 해가지고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딱 중괄호 써서 이제 앞에 곱해진 2분의 1 해주면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곱, 제곱, 제곱인 거지. 그쵸?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 뒤에 부분만 따지면.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죠? 뭐가 중요해져? 이게 0이 될 때가 이제 중요해지지. 0이 될 때. 아, 이게 0이 될 때가 중요해지는구나. 그럼 0이 될 때를 한번 보자. 이 식이 0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봅시다. 일단 이 전체 식이 0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수 있어요. 맞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수 있지.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면 어떻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개의 문자를 남기고 하나의 문자가 넘어가가지고 좀 간단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면 A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C 플러스 A가 뭐가 돼요? 뭐가 돼? 마이너스 A, B, C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 중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고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그냥 0이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해서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인 거니까 이 뒤에가 0이 되는 경우를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뒤에가 0이 되는 경우 아까 뭐였어요? 지금 이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완전 제곱,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이니까 0이 되려면 0, 0, 0이 돼줘야지 0이 되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A는 B는 C가 된다는 거. 그렇죠? A는 B는 C여야지만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삼각형 문제. 다음이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삼각형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식 변형시키면 A는 B는 C이지만 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놓쳐. 문제를 풀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예를 들어서 이게 6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6이 나왔어. 이렇게 되는 순간 뭐라고 판단해야 돼? A는 B는 C라고 판단을 해야 돼. 그냥 이 값이 6이네? 이 값도 6이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이 같으면 얘는 A는 B는 C인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놓치기도 쉬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놓치기도 쉽다.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과 3ABC가 같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전체가 0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이 3ABC야? 그러면은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가 0이니까 지금 이 조건이 있다면 1번 아니면 2, 3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A, BC가 양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2, 3번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돼야 돼. 이게 근데 꼭 이 공식을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떼어서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저기서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되면 지금 ABC,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이랑 ABC가 나온 이러한 꼴이 나온 곱셈 공식.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요런 거는 아까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도 이러한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A3승 플러스 B3승 C3승과 ABC가 나오는 곱셈 공식은 교재에 써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식 있어, 없어? 선생님 방학 동안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면 한 번씩 들었을 텐데 설명.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과 그 다음에 A, B, C가 전부 다 곱해진 이러한 꼴이 들어간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뭐 있어요? 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잖아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뭔가 싶을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 안 해주면. 무슨 공식이 있어요? 응? A 플러스 몇 번 할 차례? 7번이니?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3승 이것까지 하자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기억났어요? 항 몇 개 있어요? 저거 다 전개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3개를 3번씩 곱했으니까 27개가 있죠. 27개 다 전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자고 그랬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3승은 그냥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거 전개할 때 보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씩 곱해져가지고 항이 3차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했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AC 제곱이라고 한다면 AC 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로 3개 중에서 하나는 A가 나오고 2개가 C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A 하나, C 2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ACC, CAC, CCA 이렇게 있으니까 3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AC의 제곱의 개수는 3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개한다고 생각해보면, 자, A의 3승 하나 있겠죠. A. B의 3승 하나 있겠죠. B. C의 3승 하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거 2개랑 나머지 하나. A제곱 B, 뭐 A제곱 C 이런 것들은 몇 개씩 있어요? 다? 3개씩 있겠죠. 그래서 3배의 A제곱 B 플러스 A제곱 C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제곱 C 플러스 C제곱 A 플러스 C제곱 B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안 끝났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났어. 한 개, 3개씩 6개, 18개, 21개죠, 지금. 나머지 6개는 뭐예요? 나머지 6개? A, B, C 다 하나씩 나오는 거, 서로 다른 거. A, B, C 나오는 경우에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플러스 6, A, B, C 이렇게 해서 전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과 그 다음에 A, B, C가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방학 때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무슨 꼴이 있냐면 요거 3개 요거 빼고 이것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3이 공통이잖아요. 3 밖으로 빼고 3 밖으로 빼버리면 뭐가 남냐면 A제곱 B 이거 6개랑 그 다음에 2A, B, C 이렇게 남죠. 3 밖으로 빼버리면. 자, 그거를 A에 대한 인수분해는 차수가 작은 거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 다 동등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 문자나 잡고 A를 잡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 밖으로 뺀 상태에서 B 플러스 C의 A제곱에다가 그 다음 A가 있는 것이 요거니까 B 플러스 C의 제곱의 A죠 지금.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BC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BC의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아름다운 꼴이에요? 뭘로 묶여요? 이런 것도 대답 안 해주는 거야? 뭘로 묶여요? B 플러스 C로 묶이죠? B 플러스 C로 묶여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C 이렇게 되잖아요. 뭐예요? 이것도 아름다운 꼴이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되네. 여기 주위에 이렇게 쫙 썼던 게 엄청 간단해지네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저기 앞에까지 C 3승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3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그냥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되네. 이 공식 뒤에 이러한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거 자주 보잖아요. 회전형으로 된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3승, 전체 3승의 공식에서도 우리가 빼먹을 게 있죠,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랑 곱셈공식을 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공식들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치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알겠죠? 피곤하겠다. 3일 됐죠, 계약한 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는 가는 시간이 빠를 거 아니야. 대부분 다 8시 이전에 학교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아. 요즘에도 연교시 있죠? 연교시 없어요? 연교시 있죠? 연교시 때 뭐예요? 책 읽어? 책 읽혀? 연교시 때 그냥 그 9시까지 오라고 하고 9시부터 7시 시작한 다음에 그냥 1시간 늦게 끝내면 안 되나? 그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일찍 끝나는 게 나아요? 아침 일찍 가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 뭐 물론 선생님이야. 여러분이 학교 빨리 끝나면은 빨리 학원에 오니까 좋은데 아침에 공부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었던 나머지 정리 얘기 좀 합시다. 나머지 정리는 근데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해도 개념 설명을 하는 것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유형이 워낙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한데, 자, 나머지 정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숫자로만 나눗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운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숫자로 나누는 거랑 숫자로 나눗셈을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비슷한 점이 많죠. fx를 gx로 나누었어. 그때 몫을 보통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설정을 한다면 우리가 뭐 숫자를 갖다가 서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을 때 식 정리를 하는 것처럼 나머지 정리, 이 식 정리도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fx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어요? gx 곱하기 qx를 한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rx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 형태 일단 이렇게 식을 세팅을 해놓고 첫 번째 gx의 차수와 rx의 차수 누가 더 커요? 당연히 gx가 더 크죠. 그렇죠? gx가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2차로 나누면 1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을 하고 3차로 나누면 2차 이하의 식으로 표현을 하죠. 기본이고. 그런데 봐봐요. F, G, Q, R 4개의 형태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F, G, Q, R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없는 게 뭘까요? 제일 관심이 없는 게 Q죠. Q. fx를 gx로 나눴으니까 얘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잖아.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Q를 직접 안 구해도 되는 문제가 많아. Q가 성가시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는 항상 QX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근데 QX를 제거해야 되는데 QX가 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제거해요? 제거하는 방법이 뭐죠? GX를 0으로 만들어서 제거를 시키는 거지. GX를 0으로 만들어서 제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나머지 정리하고 뒤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정리는 2학년, 3학년 때까지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들이 나오면 땡큐지. 이거보다 이제 더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더 심화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심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정립을 해둬야 돼.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이 gx를 0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그 기본이 이건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gx의 차수보다 rx의 차수가 작아.
그래서 만약에 3차로 나누면 우리가 나머지를 2차로 논단 말이야. 그럼 2차로 놓게 되면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래버리면 미지수 몇 개 있어요? A, B, C 3개가 있단 말이죠. A, B, C 3개를 알려면은 우리가 식을 몇 개를 알아야 돼? 3개를 알아야 돼. 그래서 GX의 차수가 아까 3차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이 되게끔 하는 값이 3개가 있을 거라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GX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3번 다 집어넣어가지고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GX가 0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야. 뭐냐면 이 GX 부분을 완전 제곱식이나 GX 부분을 완전 제곱식이나 아니면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하는 거야.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면 대입할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생겨야 되는데 식이 부족해지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게끔. GX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0이 될 수가 없는 걸로 나눠주는 거야. GX를. 0이 될 수가 없는 값을 아예 설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못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때의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때의 해결책.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뭐냐면 몫을 나눈다. 그러니까 QX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QX를 나눠서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식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두 번째, 몫을 나누지 않더라도 식변형을 통해서 몫을 나누면서 식변형을 하게 되는데 몫을 나누지 않더라도 식변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을 이제 적절하게 바꿔줍니다. 우변의 식을 변형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허수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수 대입하는 건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g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러면 이거 0 되는 값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늘 쓰는 뭐가 있어? 자주 쓰는 오메가가 있잖아. 그 오메가 대입하면 0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허수를 대입해서 푸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수, 투 혹은 미적분까지 선행한 친구들 미분을 해서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교육과정 아닌데 미분 막 해도 돼요? 객관식에서는 막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문제가 안 풀리면은 미분해서라도 풀어야죠. 뭐 물론 미분해서 되는 문제가 맞는 건 아니야. 미분은 보통 언제 쓰냐면 완전 제곱식일 때는 미분이 바로 풀립니다. 지금 저 앞에 완전 제곱식 형태일 때는 미분을 쓰면은 바로 풀려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이게 정립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나머지 정리 문제들,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건 아니에요.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대신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에서 식변형을 하는 꼴이구나. 이거는 몫을 나누는 꼴이구나. 하나하나씩 정립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정리 문제는 무조건 중간고사 때 나올 생각을 하고 마스터 하셔야 돼요. 당연히 드릴링 있겠죠. 그렇죠? 지워도 될까요? 아직 쓰고 있네요. 이거 나온 김에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오메가 좀 정리하고 갑시다. 쉴까 좀? 오메가 정리하고 쉴까요? 그냥 쉴까요? 별로 안 힘든 것 같나 보네. 오메가 정리하고 쉬죠. 쉴게요. 아마 오늘은 개념 선생님이 알려주다가 시간 되면 끝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개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문제풀이. 세부적인 개념은 뭐야? 세부적인 개념은 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할 테니까. x3승은 1의 한 허근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x3승은 1의 한 허근 하면 보통 이거 뭐라고 나요? 오메가라고 설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를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3승은 1의 한 허근이니까 1을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x-1에다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되죠. 자, 그럼 오메가는 1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오메가는 지금 허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를 만족하는 거지, 뒤에. 이게 그냥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오메가 여기다 대입하면 0 돼야 되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거예요. 당연히 x3승은 1의 근이잖아. 오메가는 어쨌든. x3승은 1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3승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3승도 1이 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 오메가네요. 개수가 유리수야. 개수가 실수야.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은 뭐야? 2차 방정식의 무리근이나 어쨌든 허근이나 항상 뭐로 존재해요? 켤레근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메가가 근이 되면 뭐도 근이 됩니까? 오메가 바도 두 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당연히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바가 이거에 근이 되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 역시도 1이죠. 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야. 2차 방정식인데 두 근. 뭐 생각나요? 근과 개수의 관계 생각나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봐요. 여기서 요 식과 요 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오메가 n승은 오메가에 관한 1차 이하의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 좀 봅시다.
자, 4오메가 제곱 플러스 5오메가 마이너스 7은 A오메가 제곱 플러스 B오메가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는 4, B는 5, C는 마이너스 7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할 수? 없으니까 물어봤겠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응? 그렇지. 선생님 지금 말을 잘못한 거야.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라고 그랬는데 항등식은 x의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항상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오메가는 x가 아니죠. 오메가는 우리가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수예요. 숫자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이게 지금 항등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나머지 정리에서 오메가 대입할 때 있잖아요. 나머지 정리에서 오메가 대입할 때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오메가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 이하에서만 개수 비교를 하세요. 1차 이하에서만 개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차 이하에서만 개수 비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오메가 플러스 3이 있고 A오메가 플러스 B예요. 그러면 A는 2고 B는 3이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맞아요. 왜? 이거는 항등식의 성질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복소수 상등 때문에 맞아요.